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큐브를 들고 왔습니다. 자, 이 큐브는 뭐냐면요, 이름은 슈퍼Z, 슈퍼Z 2x2x2 큐브라고 하고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와 그 다음에 스큐브가 해외전이 섞여 있는 큐브입니다.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솔빙 하다가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이제 아예 보여드리려고 이 상황에서 제가 일부러 풀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런 페리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2라면 이 코너를 막 잡아서 돌리거나 뭐 잘못된 상황이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코너 터닝이 섞여 있는 큐브 같은 경우는 이 코너 조각이 혼자서 잘못 돌아가 있는 페리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전에 요거 올렸죠. 요거 오프셋 스큐브라고 하는데,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해법적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접근을 했는데, 얘보다는 물론 얘가 좀 단순화되어 있긴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페리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 페리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이 큐브 못 푸시는 분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용될 공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 할 때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응용이고요. 거의 그 중에서 좀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기본 원리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코너 조각은 되게 쉽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럼 이 코너 조각에 붙어 있는 이 조각이 안에 이제 센터 조각들인데, 이 조각들을 맞추는 게 문제는 3사이클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코너 터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코너 터닝을 한번 했을 때 잘 보시면, 이 코너 터닝을 한번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코너 조각들이 섞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섞이는 조각, 코너 조각이 얘랑 딱 두 개만. 그러니까 이 코너 토닝을 얘를 돌렸잖아요. 얘를 돌리게 되면은 이 중심 이 코너는 섞이지가 않고요. 요거의 정대각선 요 두 개 코너를 제외한 나머지 코너가 다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너 터닝, 특히 이제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코너 터닝이 섞여 있는 큐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터닝을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 코너 조각을 돌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인 바로 뭐냐면, 이 조각 있잖아요. 이 코너 조각을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터닝으로 섞고, 그 다음에 얘를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면 3사이클이 만들어진,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여기가 목표 조각이에요. 얘가 기준이거든. 얘를 이 자리에 보낼 거예요. 얘를 이쪽 자리로 보내면서 이 자리를 이용해서 이 코너 조각, 얘나, 요 세 개를 어떻게든 섞을 겁니다. 요 세 개 중에 두 개랑 얘랑 하나랑 이렇게 3사이클을 만들 거고, 그래서 그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쨌든 올릴 거예요. 올릴 거라는 것은 뭐냐면, 요 코너를 제자리 돌려야 되는데, 코너를 제자리 돌린다는 건 얘 혼자는 절대 못 돌려요. 반드시 짝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쩡하게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멀고, 얘가 임적한 코너 조각이 얘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 보여드리면 이 코너 조각을 돌리기 위해서 얘를 돌릴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어요. 왜 슬랫제머 2번이나 4번 한 다음에 L 회전해서 요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역 슬랫제머 2번 해서 올라가게 되면 요거 제자리에 도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할 건데, 문제는 얘랑 얘를 짝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고, 얘랑 잘 보시면, 자, 얘를 짝을 아까는 요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왔다면 거꾸로 L'에서 요 조각을 올려주는 거예요. 중간값을. 자, 그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얘만 보시는데, 자, 슬랫제모를 할 건데, 두 번을 하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자, 슬랫제모 두 번, R 프라임, F, R, F 프라임 한 번 더, 두 번 하게 되면 얘 섞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그 다음에 얘 멀쩡한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L 프라임에서 요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면 슬랫제모가 요렇게 기역자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요 상황에서 아까 슬랫제모 썼으니까 역 슬랫제모 쓰게 되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역 슬랫제모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이걸 두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아까 올라가던 중간값을 내려주게 되면 얘가 제자리로 회전하게 되면 요 두 개가,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싶다면,
그럼 얘는 시계로 돌 거예요. 그럼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싶을 때는 역슬래지엠을 먼저 하면 됩니다. 역슬래지엠을 2번. F, R 프라임, F 프라임. 2번 하면 얘 돌았죠. 얘 반시계로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짝으로 얘를 갖고 와서 이번에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까 역슬래지엠 2번 했으니까 이번 슬래지엠을 2번 하는 겁니다. R 프라임, F, R 프라임, F, R 프라임, F, R, F 프라임. 그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2개가 회전하죠. 요거를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할 거고, 제가 결과값은요 어떻게 하는지 직접 솔빙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한번 저랑 같이 섞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을 때는요 이렇게 뭐 자유롭게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너 터닝도 열심히, 그러니까 페이스 터닝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페이스 터닝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섞여요. 엄청 많이 섞입니다. 또 이제 또 코너 터닝 몇 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섞어주고. 벌써 엄청나게 섞였죠. 이 정도만 지금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도 보면 이 뭐 코너 조각들이 왕창왕창 섞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맞추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참 응용할 것도 많고 되게 좋은 큐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단계인데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가 바로 잘 하셔야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너 조각 하나가 돌아간 페리티가 발생을 안 합니다. 1단계는요, 코너 조각을 제자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겉에는 보지만 얘만 보세요. 그래서 2를 맞추는 겁니다. 2를 이렇게, 지금 여기가 빨강색이니까 여기 파란색이 있겠죠? 뭐 이 큐브 맞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뭐 맞추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3개 맞췄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냥 이 큐브라고 코너 턴이 섞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코너 조각 4개 맞추고 위를 보시면 아침 딱 좋게 잘 나왔어요. 바로 지금 이제 페리티 상황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위가 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맞춥니다. 사실은 안 맞춰도 되는데 익숙해지면은 페리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으면 일단은 위치를 맞추세요. 뭐 그래서 코너 자리가 틀어져 있으면 뭐 J펌 써가지고 제자리로 맞추시게 되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처럼 다 맞거나,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서 총 3가지가 있어요. 다 맞거나 얘가 시계로 틀어졌거나 반시계로 틀어졌거나. 그럼 3개 중에 2개는 방향이 틀린 거니까 3분의 2 확률로 반드시 이 페리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뭣도 모르고 아까처럼 이 안에 있는 조각들을 쭉 맞추게 되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너 조각 하나만 돌아간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물을 머금고 또 다 섞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교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교정은 매우 쉽습니다. 지금 현재 얘가 틀어진 거잖아요. 잘 보시면 얘만, 이 코너만 원래대로 맞춰줘요. 자,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리티는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틀어졌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코너 터닝을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코너 터닝을 하실 거면 갔으면 와야 돼요. 왔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코너 터닝을 이 코너를 돌렸다? 그럼 반드시 돌아가줘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뭘로 맞추냐? 똑같이 이제 이 큐브 페이스 터닝 면 회전만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직접. 지금 이 큐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저 지금 요거 겉에 거 있는 이 큐브 맞추고 있는 거고, 지금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J펌을 써서 딱 맞췄더니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요거였죠. 요 조각이 아까 요렇게 틀어져 있었잖아요. 자, 아까 교정을 한 다음에 이 큐브 다시 맞췄더니만 원래대로 돌아온 거 보이죠. 자, 지금부터 요 상황에서 이 안에 있는 조각들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면 회전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면 회전은 그냥 이 큐브 섞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대로 섞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제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막 아까 공식 쓸 때 코너 터닝이 들어갔잖아요. 셋업 무브 할 때도 마찬가지. 셋업 무브를 할 때도 만약에 반드시 이게 한번 올라갔다? 그럼 반드시 내려줘야 되고요. 얘가 1로 갔다? 그럼 반드시 해서 이 코너 터닝은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페리티는 발생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식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요 얘를 맞출 거예요. 얘를 맞출 건데 잘 보시면 한 번에 2개씩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맞출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안 보이네요.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면회전은 마음대로 돌리셔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요 상황에서 요 파란색을, 자, 이제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궤도가 오른쪽 얘가요, 왼쪽 위 코너에 이 자리로 갈 거예요. 이 자리로 간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조각이 이 자리나 1로 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코너를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 빨간색이 1로 가고요. 만약에 이 코너를 반시계로 돌리면 그 초록색 자리가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은 이 초록색 자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1로 가서 빨간색이 1로고, 그럼 노란색이 1로 들어오겠지만 하나만 맞추는 걸 보여드릴게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파란색을 맞춥니다. 이렇게 얘가 맞추는 게 1번이에요. 맞추고 나서 이 코너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그러면 얘가 반시계로 돌리면 돼요. 그럼 시계 방향은 슬래지 해머 2번, R 프라임, F, R, F 프라임, R 프라임, F, R, F 프라임 2번 했으니까 지금 얘 시계 방향 돌았어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L 프라임에서 요 코너 조각을 위로 갖고 온 다음에 얘를 반시계로 돌려야 돼요. 즉 역슬래지면 2번, F, R 프라임, F 프라임, R, 그다음에 F, R 프라임, F 프라임, R. 자, 그리고 나서 중간값 다시 내려주시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너 아까 올라갔죠? 얘를 다시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뭔가가 이게 지금 막 이게 섞인 것 같잖아요. 아까 분명 우리가 이게 파란색이 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맨 처음에 안 보여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기 있던 파란색이 아까 원래 파란색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을 맞췄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려면 제가 이 코너를 원래대로 좀 돌려볼게요. 원래대로. 근데 실제로는 이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후속 과정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는 과정인데, 자, 실제로 원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코너를 원래대로 돌렸는데 아까 파란색 1루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빨간색이 1루 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노란색 1루 들어온 겁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번만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부터는 굳이 얘를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빠르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주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 가서 맞고요. 그럼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주황색이 1로 가게 되면 동시에 두 개가 맞겠죠. 그럼 노란색이 1로 되니까, 자, 공식을 적용할 텐데, 자, 얘가 1로 간다는 건 지금 이 코너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노란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노란색 맞추고요. 그 다음에 시계로 돌릴 거예요. 그럼 슬래지 해머 2번, R 프라임, F, R, F 프라임 한 다음에 중간 값을 넣어줘요. 여기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반식이니까 역슬래지 해머 2번. 이게 이 회전할 때 이게 지금 회전면이 좀 잘 맞지가 않아서 걸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게 돌리지 이런 큐브는 세게 돌리지 마세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올라갔던 코너를 터닝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맞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안 돌렸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노란색을 맞출 건데, 노란색이 기왕 요로 가면, 이번엔 마치면 아주 좋네요. 초록색이 이번엔 요로 내려가면은 얘가 1로 오면 3사이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개가 맞겠죠. 노란과 초록을 맞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가 가는데, 이번에는 이 흰색이 위로 올라와야지만 이 초록색이 이쪽 1로 들어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3사이클을 이쪽으로 돌리려면 얘를 반시계로 돌려야 돼요. 잘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얘를 반시계로 돌려야 돼요. 흰색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역슬래지 해머 2번. 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우실 거예요. 아이고, 자꾸 걸려요. F. 제가 이제 지금 설명 때문에 카메라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회전면이 조금 더 안 맞아요. 혼자 할 때는 이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2번 했어요. 자, 흰색이 위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 L 프라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시계로 돌려야 되니까 슬래지 해머 2번. R 프라임, F, R, F 프라임, R 프라임. F, R, F 프라임 한 다음에 중간값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코너 터닝까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요 코너 조각에서 파란색은 원래 이쪽 자리에 있었지만 요 노랑 초록 두 개 맞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그냥 반복입니다. 끝이에요. 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역방향으로 돌려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흰색 맞추면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파란색이 이 자리나 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맞는 게 없잖아요. 기왕이면 여기가 빨간색이 있으면 얘라도 맞출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게 같은 과정 반복이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나오면 그거만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수한 상황은 아닌데 바로 나와서 흰색을 맞추려고 봤더니 여기 흰색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셋업을 넣어서 흰색을 맞추려고 봤더니 뭐 초록색은 갈 데가 없어요. 뭘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빨간색이 오면서 얘도 맞출 수 있게 돼요. 두 개가 맞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일로 온다는 건 코너 조각이 반시계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익숙해지셨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할게요. 자, 이제 먼저 맞추고 이제 반시계 즉 역슬랬지만 2번. 그렇죠. 역슬래지는 앞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간값 넣어주시고 슬래지머 2번. 슬래지머는 오른쪽 면부터 하시는 거고 중간값 내려주시고 풀어주게 되면 흰색 맞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맞고 이렇게도 맞는 게 보이시고 여기 다 맞았잖아요. 그럼 큐브 돌리면 돼요. 그럼 이번에 이 초록색 기준으로 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파란색을 맞추려고 봤는데 지금 여기가 노란색인데 여기가 둘 다 맞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노란색을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일로 보내주면 안 되게 이제 깨지니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오늘 노란색을 같은 색으로 보내주면은 얘가 노란색 일로 가지만 여기가 안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랑 일로 보내고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 넣고 먼저 코너 넣고 그다음에 시계니까 슬래지머 2번. 슬래지머는 오른쪽부터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값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번 역슬래지머 2번.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던 게 파란색이 올라가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맞고 이 노란색이 일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최종으로 코너 하나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추다 보면 이런 이제 후반부가 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주황색을 맞추려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너 조각 초록색이 얘나 이 자리로 가야 돼. 이게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공식을 쓰면 안 되겠죠. 얘가 얘를 맞추는데 또 깨지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세팅을 바꿔서 요 코너거든요. 그럼 얘 지금 이 초록색 요거 있죠. 얘를 그다음에 아까 요 코너였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반대쪽에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요거는 깨질 일이 없죠. 여기서 하나만 움직이니까 초록색이 가서 맞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일로 보내도 되고요. 근데 여기가 마치 주황색 자리니까 빨간색을 일로 보내면서 주황색이 오면서 이 자리까지 완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두 개를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넣고요. 주황색이 올라와야 되니까 반시계네요. 역슬래지머 2번. 역슬래지머 2번. 앞면부터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시고 슬래지머 2번.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요거 아까 초록색이었죠. 완성되면서 주황색까지 완성이 된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뒤로 가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얘를 맞추고 싶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가 또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같은 색깔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이 얘가 지금 현재 얘를 맞추고 나면 이 빨간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우연히 빨간색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로 넣고 빨간색을 일로 넣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행히 3사이클이 되면서 흰색 맞고 빨강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흐트러지게 되면서 여기 완성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흰색을 맞추려고 봤는데 여기가 빨간색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황이랑 초록색이에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가 흰색 같은 색이 있죠? 그럼 아까처럼 뒤집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아까 여기가 빨간색이었으니까 얘를 빨간색이 베이스 같은 색으로 항상 3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데 3사이클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같은 색이 있는 경우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여기 흰색을 완성하면서도 이 빨간색을 흐트러지지 않았죠. 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상황이었네요. 지금 보면 얘랑 얘가 남았어요. 자, 그럼 항상 봤을 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얘가 흐트러질 조각이 얘가 지금 같은 색이 없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있죠. 그렇다는 건 얘가 지금 이쪽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조각이 요 셋업무브도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시면 돼요. 돌리다 보면 이렇게 세팅을 놓게 되면 되고요. 얘도 세팅이 틀렸네요. 파란색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럼 파란색을 하늘에 보게 만들어서 얘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파란색이 가서 맞고 그다음 빨간색이 항상 요 조각이 같은 색이 있나 없나를 꼭 살피시고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자, 얘 맞추고 그다음 빨간색이 위로니까 또 반시계네요. 반시계 역슬래지너 2번. 그 다음에 중간값 넣고 슬래지머 2번. 그 다음에 내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자 코너 조각이 모두 완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냥 맞추시면 돼요. 뭐? 2를 맞추시면 돼요. 2를 맞추시면 되고 저도 이제 제가 이 해법도 막 이거 뭐 이것저것 올리고 했었는데 이제 그 고급 해법 이런 건 저도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차근차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상황이 회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게 회전감이 좋은 큐브가 아니다 보니까 회전수가 최대한 좀 적으면 좋은데 자, 마지막 J법 사용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제가 여태까지 이 큐브 하면서 폭발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는데요. 왠지 세게 돌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감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 성능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돌릴 때 퍽퍽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 페리티가 안 나왔고요. 여러분, 이제 그 페리티는요, 1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단계에서 코너 조각을 제자리에 정렬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요 큐브, 그 스큐브, 슈퍼G라는 이름을 붙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꼭 그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와 그다음에 스큐브가 합쳐진 제가 재미난 큐브를 오늘 들고 왔는데,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이 오프셋 스큐브 같은 경우랑 이제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큐브는 물론 당연히 이 큐브보다 이 큐브가 조금 더 생각할 게 많고 조각도 더 많잖아요. 같은 코너 조각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얘는 똑같거든요. 요거 코너에 3개, 코너에 3개 똑같죠. 근데 문제는 요쪽이 얘는 여기가 조그만 스큐브 조각이 하나 들어있는데 얘는 똑같이 코너에 3개가 있으니까 좀 더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도 높고, 얘는 좀 섞으려고 그러면 좀 셋너무 배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큐브는 비쌉니다.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얘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큐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여러분 하이브리드 큐브로서 여러분 충분히 즐기시기 되게 좋은 큐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은 매우 이 큐브를 강추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 말고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방법을 또 찾아보시면서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